1960년 4월 서울 명동의 작은 골목길.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김철수야, 오늘도 또 지각이냐? 선생님의 호된 꾸지람이 교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9살 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하느라 늘 지각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때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철수야. 나도 늦을 뻔했어. 돌아보니 반에서 가장 예쁘고 공부 잘하는 박영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영희의 모습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철수네 집은 종로구 청진동의 작은 판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철수와 두 동생을 키우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철수야, 학교 그만두고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꼭 공부해서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셔드릴 거예요. 그래서 철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한 부에 5원씩 100부를 배달하면 500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학비도 내고 가족의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영희네 집 앞을 지나는 길이었거든요. 영희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방직 공장을 운영하시는 덕분에 늘 깨끗한 옷을 입고 학용품도 넉넉했습니다. 그날도 영희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당에서 영희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안녕, 철수야. 영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안녕, 영희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영희의 따뜻한 말에 철수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어머니 말고 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괜찮아. 나는 강하거든. 철수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영희는 그의 낡은 신발과 기운 교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작은 방에서 촛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전기가 자주 나가는 시절이라 촛불 공부는 일상이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문득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나 같은 가난한 애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금세 떨쳐냈어요.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신문 배달을 하던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배달 가방 안에 작은 봉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봉지를 열어보니 따뜻한 찐빵 2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을 굶지 마세요. 영희.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부터 영희는 가끔 철수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찐빵, 군고구마, 때로는 어머니가 만든 도시락까지. 철수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영희야, 이런 걸 자꾸 받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 우리는 친구잖아. 영희의 밝은 미소에 철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는 TV도 라디오도 귀한 것이었어요.
오락이라고는 거리에서 하는 연극이나 국가 공연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탑골공원에서 전통 무용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물어봤어요. 영희야, 혹시 일요일에 시간 있어? 탑골공원에 공연이 있는데. 영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철수와 영희의 첫 데이트가 정해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데이트라는 말도 없었지만 둘 다 설레는 마음은 마찬가지였어요. 일요일이 되자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유일한 정장인 까만 양복을 꺼내 입고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철수야,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보구나. 그냥 친구랑 공연 보러 가려고요. 그래, 젊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보고 경험해야 해. 조심히 다녀와라. 탑골공원에서 만난 영희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연분홍 저고리에 흰 치마, 그리고 곱게 따은 댕기머리.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와, 영희야. 정말 예쁘다. 철수의 솔직한 말에 영희가 수줍게 웃었어요. 고마워, 철수야. 너도 멋있어. 탑골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들이 나온 모습,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무용 공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감상했습니다. 부채춤, 건무, 승무. 우리나라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었어요. 철수는 공연보다도 옆에 앉은 영희의 모습에 더 집중했습니다. 공연에 빠져든 영희의 눈빛이 정말 반짝거렸거든요. 정말 아름답다. 그렇지?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응, 정말 아름다워. 철수는 무용이 아니라 영희를 보며 대답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야,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 와, 정말 멋진 꿈이네.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걸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꼭 꿈을 이룰 거라고 약속했어요. 영희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영희야. 나도. 고마워, 철수야.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그때 영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내가 밤에 공부할 때 쓰라고.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스탠드가 들어 있었어요. 전등갓에는 영희가 직접 그린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런 걸 어떻게? 촛불보다는 이게 더 안전하고 밝을 거야. 꼭 써줘. 철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영희야. 소중히 쓸게. 그날 밤 철수는 영희가 준 스탠드를 켜고 공부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서 공부하니 마음도 훨씬 편안했어요. 그리고 영희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스탠드를 보시고 물어보셨어요. 철수야, 이 예쁜 전등은 어디서 났노? 친구가 준 거예요. 참 좋은 친구를 뒀구나. 고마운 마음 잊지 말거라. 네, 어머니. 그렇게 1960년 봄이 깊어갔습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푸르러지는 계절, 철수와 영희의 우정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시련이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부 시련 속에서 피어난 우정. 5월이 되자 학교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희가 준 스탠드 아래서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철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첫째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이 걱정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해요. 철수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 돈이면 어머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과 오후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영양 부족으로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런 철수의 모습을 영희는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철수야, 요즘 얼굴이 너무 창백해.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괜찮아, 영희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철수의 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영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달려왔지만 철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른 보건실로 옮겨라. 보건실에서 간신히 깨어난 철수를 본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정말 놀랐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 영희야.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보건 선생님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예요. 당분간은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철수를 도와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영희는 매일 철수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었어요. 영희야, 이런 걸 매일 가져오면 안 되는데. 괜찮아. 우리 집에는 충분히 있어. 그리고 너는 꼭 건강해져야 해. 하지만 친구가 아픈데 돕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나를 도와주면 돼. 영희의 따뜻한 마음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친구를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자 학교에서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둘이 사귀는 거 아냐? 부잣집 딸이 가난한 애와 사귀겠어? 그냥 동정하는 거겠지. 악의적인 소문들이 두 사람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특히 영희네 집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영희야, 요즘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던데. 영희의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아버지? 김철수라는 애와 사귄다는 소문 말이야. 그게 사실이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철수와는 정말 순수한 친구 사이였거든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는 그냥 친구예요.
철수는 정말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도와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영희야, 아버지 말을 잘 들어라. 우리 같은 집안 딸이 그런 가난한 집 아이와 어울리면 안 된다. 앞으로 가까이 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이건 명령이다. 아버지의 호된 말에 영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서 영희는 철수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철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이야? 내가 뭔가 잘못했어. 하지만 영희는 대답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철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자 철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 영희네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영희야, 제발 한마디만 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철수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뭐,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나는 부잣집 딸이고, 너는, 내가 가난해서 그런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내가 그런 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철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영희를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녀도 집안 배경을 따지는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미안해, 철수야. 정말 미안해. 영희는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건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는 아들의 상한 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철수야? 철수는 영희와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철수야, 세상은 때로 불공평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니? 언젠가는 너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정말 그럴까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보기에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가난한 건 일시적인 거지.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란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철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울고 있는 딸을 본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영희는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철수와의 순수한 우정, 그리고 아버지의 만류까지. 어머니, 저는 정말 철수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만나지 말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아버지의 말씀도 틀리지 않았어요. 영희야,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도 너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이 세상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은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구나. 그렇게 철수와 영희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날은 봄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전교생이 북한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철수는 우울한 마음에 혼자 뒤처져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 보니 영희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가 발을 헛디뎠던 것이에요. 영희야.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절벽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영희를 구하려고 했어요. 철수야, 위험해. 올라가. 하지만 철수는 이미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영희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어요. 영희야, 괜찮아? 철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는 철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야.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내 손을 잡고 따라와. 철수는 필사적으로 영희를 구했습니다. 손이 피나고 옷이 찢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두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올라왔을 때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철수야. 영웅이다. 친구들은 철수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영희가 무사한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영희야, 다친 곳은 없어. 괜찮아. 고마워, 철수야. 너 때문에 살았어. 그날 밤 영희네 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철수였어요. 영희 아버지가 직접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철수군, 오늘 우리 딸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는 철수에게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영희는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너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이 가난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우정이 진짜 소중한 거란다. 앞으로도 우리 영희와 좋은 친구로 지내주렴. 그렇게 해서 철수와 영희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 아버지도 철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셨어요. 철수야, 정말 미안했어. 아버지 때문에. 괜찮아, 영희야. 이해해. 그리고 이제 우리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철수는 어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철수야, 정말 잘했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그렇게 1960년 봄의 시련을 겪으며 철수와 영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3부 여름날의 꿈. 1960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철수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덕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철수네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장하다. 이 돈으로 내 학용품도 사고 어머니께 용돈도 드려라. 영희 아버지께서 철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제안을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철수군, 우리 공장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 없나? 신문 배달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일 거야.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일은 힘들 거다. 각오하고 와야 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수는 여름방학 동안 영희 아버지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200원이었어요. 신문 배달로 한 달에 15,000원 벌던 것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큰 기계들이 돌아가며 천을 만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철수야,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야. 현장 반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실을 이 기계에 넣고 끊어지면 바로 이어주는 일이야. 간단해 보이지만 집중력이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고, 기계 소음도 심했어요. 게다가 여름이라 공장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철수야, 힘들지. 점심시간에 영희가 공장으로 아버지 점심을 가져다 주면서 철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전혀. 오히려 재미있어. 정말, 이렇게 더운데. 응. 일하는 아저씨들도 친절하시고 뭔가 배우는 게 많아. 영희는 철수의 긍정적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철수는 공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계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철수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함께 일하던 김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런 일 힘들어해서 며칠 못 버티는데, 넌 벌써 2주째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는 이런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뭘 해도 성공할 거야. 공장에서 일하면서 철수는 많은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분, 자식 교육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분들. 철수야,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건 자식들만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거야. 박 아저씨는 늘 철수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네, 아저씨.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어요. 그래, 믿는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런 어른들의 격려 덕분에 철수는 더욱 의지가 굳어졌습니다. 한편 영희도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었어요. 집 근처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어린 아이들이 영희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때로는 간단한 공부도 가르쳐 주었어요. 영희 언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10살짜리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고 싶거든. 와,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영희는 자신의 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철수와 영희는 한강에서 만났습니다. 여름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철수야, 공장 일은 어때? 정말 좋아. 많이 배우고 있어. 그리고 뭔가 내가 유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해. 나도 고아원에서 봉사하면서 많이 배워.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
두 사람은 한강 둑에 앉아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야, 우리 언젠가 정말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고, 나는 좋은 간호사가 될 거야.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네. 그래, 예를 들어, 너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는 그 아이들이 아플 때 돌봐주고, 두 사람의 상상은 끝이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학생이지만 언젠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철수야, 약속하자. 우리 꼭 꿈을 이루자. 응, 약속해. 그리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자.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멜로디가 여름 오후의 공기를 타고 흘러왔어요. 참 좋다. 그렇지. 영희가 음악에 맞춰 조용히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응, 정말 좋아.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두 사람은 여름 오후를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철수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어머니께 새 한복을 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철수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한복 보따리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게 뭐니, 철수야? 어머니, 한복이에요. 그동안 너무 낡은 옷만 입으셨잖아요. 보따리를 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한 보라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 그리고 하얀 속옷까지 깔끔하게 들어있었어요. 철수야, 이런 걸 어떻게... 제가 번 돈으로 샀어요. 어머니가 이걸 입으시면 정말 예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새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보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그래? 정말. 네,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를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 영희 아버지께서 철수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철수군, 이번 여름 정말 수고 많았어. 공장 사람들이 모두 너를 칭찬하더구나.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겠구나. 그런 경험이 너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라. 아버지께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보너스야. 내가 워낙 성실하게 일해서 특별히 주는 거다. 봉투 안에는 5,000원이 들어 있었어요. 철수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사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말이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와 함께 서점에 간 철수는 평소 갖고 싶었던 영어 사전과 수학 문제집을 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책들이네. 영희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그렇게 1960년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일의 소중함을 배웠고
영희는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철수는 더욱 의욕적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여름 동안의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었거든요. 철수야, 요즘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네. 담임 선생님도 철수의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네, 선생님. 이번 여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그런 경험들이 너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렇게 철수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어떨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4부 가을의 시험. 1960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어요. 하지만 철수에게는 마음이 무거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1년 앞두고 있었거든요. 철수야, 요즘 대학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담임 선생님께서 철수를 따로 불러 상담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꼭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래야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 좋은 마음가짐이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해. 대학 학비가 만만치 않거든. 철수도 그 문제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학 등록금은 일반 서민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장학금 같은 건 없을까요? 있긴 해. 하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 전국에서 손꼽히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어.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그래,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하지만 만약을 위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해.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사범학교나 전문학교 또는 야간대학 등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대학에 가고 싶어요. 철수야, 어머니도 내가 대학 가는 걸 원해. 하지만 우리 형편을 생각하면.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장학금을 받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머니, 저 꼭 해보고 싶어요. 만약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그 대신 너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해. 네, 감사해요, 어머니. 그 다음 날부터 철수의 공부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한 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영희도 철수의 노력을 도와주었습니다. 철수야, 이 문제집 써봐.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고마워, 영희야. 하지만 이런 걸 자꾸 받으면 친구잖아. 그리고 너는 나보다 훨씬 절실하니까. 영희는 철수에게 참고서와 문제집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며 모르는 문제를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영희야,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공식을 적용해보고.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있으면 더 집중이 잘 되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네 집에 나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철수야, 큰일이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본 철수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집주인이 집세를 올린다고 해. 이제까지 월 3,000원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5,000원을 달라는 거야.
5,000원이요. 그 돈은 철수가 신문 배달로 한 달에 버는 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내가 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어. 어머니의 이웃이자 유일한 경제활동을 하던 김 아저씨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김 아저씨는 철순의 생활비의 일부를 보태주던 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혼자 해결해야 해. 철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집세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들고 게다가 대학 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볼게요. 아니다, 철수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어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철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대학 포기할게요. 뭐라고?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요.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대하셨어요. 철수야,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거야. 내가 대학을 포기하면 어머니가 살아온 의미가 없어진다. 하지만 어머니,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어머니의 눈물을 본 철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영희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철수야, 정말 힘들겠다.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은 너무 어려워. 영희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볼까? 안 돼. 그건 너무 민망해.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정말 아껴주시잖아. 그리고 능력도 있으시고. 하지만 이미 여름에 일자리도 주시고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 괜찮아.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결국 영희는 아버지께 철수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철수가 참 안 됐네. 영희 아버지는 곧바로 철수를 불러주셨어요. 철수야, 영희에게 들었어. 많이 힘들겠구나. 죄송합니다. 영희가 괜한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아니야.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아저씨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우리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해볼 생각 없나?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간대로 말이야.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800원씩 줄 수 있어. 그 돈이면 집세 인상분과 생활비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공부에 지장이 없어야 해. 만약 성적이 떨어지면 그만둬야 해. 네,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수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더욱 빡빡해졌어요. 새벽 3시 기상, 신문 배달. 오전 8시 학교 등교. 오후 4시 하교 후 간단한 식사. 오후 5시 공장 출근. 오후 10시 공장 퇴근. 오후 11시 집에서 공부. 새벽 1시 취침. 정말 빡빡한 스케줄이었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목표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몸이 걱정돼. 1년만 버티면 돼. 대학만 가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을 거야. 철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리한 일정은 철수의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중 철수가 쓰러졌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동료들이 다급하게 철수를 깨웠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야, 얼굴이 새하얘. 병원에 가봐야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돼요. 하지만 영희 아버지는 철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과로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의사의 진단을 들은 영희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야, 넌 너무 무리하고 있어. 죄송해요.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몸이 망가져. 그럼 대학 가서도 제대로 공부 못해. 하지만 돈을 벌어야. 걱정 마. 아저씨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영희 아버지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집에서 살면 어떨까? 네. 우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살면서 영희랑 같이 공부하면 좋겠는데.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너무 폐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오히려 영희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어서 공부에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도 걱정이 덜 하실 거고.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미 가족 같잖아. 그렇게 해서 철수는 영희네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결국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철수야,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꼭 은혜를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철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문 배달은 계속했지만 공장 야간 근무는 주말에만 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공부할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철수야,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영희와 함께 공부하니 효율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고 함께 토론하며 실력을 키워 나갔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실력도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철수는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철수야, 요즘 성적이 정말 좋아졌네. 담임 선생님도 철수의 변화에 놀라셨습니다. 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요. 그래, 이런 추세라면 충분히 명문대학 장학생도 노려볼 수 있겠어. 정말요? 그럼 계속 이렇게만 하면 말이야. 철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입시까지는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었어요. 철수야, 조급해하지 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영희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알아. 고마워, 영희야.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뭘, 당연한 거지. 우리 친구잖아. 그렇게 1960년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철수에게는 시련과 희망이 교차했던 계절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꼭 대학생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와 영희 가족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철수의 마음만은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부 겨울 시련과 따뜻한 마음. 1960년 겨울, 서울에는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골목길마다 눈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두터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철수도 낡은 코트를 걸치고 새벽 신문 배달을 나갔습니다. 정말 춥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철수는 신문 가방을 맸어요. 눈 쌓인 길을 걸으며 신문을 배달하는 일은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런 철수의 모습을 본 영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철수야, 이런 날씨에 신문 배달하지 마.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돈은 다른 방법으로. 아니야, 영희야. 이미 너희 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철수는 영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절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난방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안에서도 두터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네 집은 사정이 나았어요. 연탄 보일러가 있어서 따뜻했거든요. 철수야,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지금도 충분히 감사해.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철수는 여전히 본가에서 자고 낮에만 영희네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네 판잣집은 정말 추웠어요.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떨릴 정도였습니다. 철수야, 손이 왜 이렇게 얼었어? 영희가 철수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동상이야? 이건 병원에 가봐야 해.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을 거야. 하지만 영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바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철수 손이 많이 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희 어머니는 즉시 약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걸 바르고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어라. 그리고 장갑도 껴야 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당연한 거지. 우리 철수가 다치면 어떻게 해? 영희 어머니는 철수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덕분에 철수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힘든 건 공부였어요. 입시가 점점 다가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철수야, 요즘 모의고사 성적이 어때? 담임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좋아.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더 열심히 해야 해. 실제로 철수의 성적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상위권에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교에서 1, 2등은 해야 했거든요. 철수야,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영희도 철수와 함께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극하며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영희가 다급하게 달려와서 알려주었어요. 철수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모셔야 해. 영희 아버지가 차를 가져와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기력 저하입니다. 당분간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이 필요해요. 철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을 위해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았거든요. 의사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입원하면 하루에 500원 정도, 약값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5,000원 정도 필요합니다. 5,000원. 철수가 신문 배달로 한 달에 버는 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철수야,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영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부 시간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늘리기로 한 것이에요. 철수야, 그럼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해?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하루에 4시간씩 더 일하면서 공부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새벽 3시 기상, 신문 배달. 오전 8시 학교. 오후 4시 병원에서 어머니 간병. 오후 6시 공장 야간 근무. 오후 11시 귀가 후 1시간 공부. 새벽 12시 취침.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철수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거나 가끔 의식을 잃는 일도 생겼어요. 철수야, 이러면 안 돼. 영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야.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 치료비가. 그건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 넌 공부에 집중해. 결국 철수는 영희 가족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는 영희 아버지가 대신 내주시고 철수는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어요. 갚을 생각 말고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가장 좋은 보답이야. 영희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분에 철수는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일주일 후에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철수야,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영희네 가족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구나. 꼭 은혜를 갚아야 해. 네, 어머니. 꼭 성공해서 모든 분들께 보답할게요. 그 후 철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입시 준비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이번 모의고사 결과 나왔어.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건네주셨어요. 전교 3등이네. 많이 올랐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아직 1등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려면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영희야, 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철수는 마지막 겨울을 보내며 입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그 시절에는 크리스마스가 지금처럼 큰 명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공부 좀 쉬고 우리 산책이나 할까?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산책, 좋지. 두 사람은 눈 쌓인 거리를 걸었어요.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철수야, 내년 이맘때면 우리 대학생이겠네. 그러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 무서우면서도 기대돼. 나도. 그런데 영희야.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갑자기 왜?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내가 없었다면 아마 진작 포기했을 거야. 뭘,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비록 추운 겨울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철수야,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 대학 가서도 서로 도우면서 꿈을 이루자. 좋아. 약속해. 그렇게 1960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시련도 많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입시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육부 봄의 희망과 도전. 1961년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년과 같은 벚꽃이 피었지만 철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학 입시까지는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철수야, 정말 이제 마지막이구나. 영희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러게.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우리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맞아. 하지만 모든 게 좋은 추억이야. 두 사람은 작년에 처음 만났던 교실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입시 모드로 돌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교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철수와 영희는 장학금을 노리고 있으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 해요. 철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새 학기 첫 모의고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야, 이번 성적이 좀 떨어졌네.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전교 5등이야. 어떻게 된 거지? 철수도 당황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히려 떨어진 것이에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마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실력은 충분히 늘었는데 실수가 많더구나. 그날 밤 철수는 영희와 함께 자신의 답안지를 분석해 봤어요. 철수야, 여기 봐. 계산 실수가 정말 많아. 그러게. 아는 문제인데 왜 틀렸지? 너무 조급해 했나 봐.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 영희의 조언을 들은 철수는 공부 방법을 바꿔봤어요.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천천히 정확하게. 철수는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철수야, 어머니가 일자리를 구하셨대. 정말요? 어머니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일하시게 되었어요. 하루에 300원씩 받는 일이었지만 철수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둬도 될 것 같구나.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철수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에요. 전학생이 왔대. 영희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누구? 박동철이라는 애인데 부산에서 왔대. 그런데 성적이 정말 좋다는 소문이야. 실제로 박동철은 첫 시험부터 전교 1등을 차지했어요. 그것도 2등과 큰 차이를 내면서 말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다. 학생들은 모두 박동철을 주목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야, 걱정되지? 영희가 물어봤습니다. 걱정이긴 하지만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 좋아. 철수는 박동철을 의식하면서도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박동철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녕, 나는 김철수야. 아, 안녕하세요. 박동철입니다. 박동철은 의외로 겸손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대학에 꼭 가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김철수 씨도 실력이 충분하시던데요.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동철은 생각보다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철수에게 격려를 해주기도 했어요. 같이 공부해요.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철수, 영희, 박동철 세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세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가며 실력을 키워 나갔어요.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박동철이 오히려 좋은 친구가 된 것이죠. 철수야, 너 요즘 실력이 많이 늘었어. 박동철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과 공부하니까 더 재미있어. 우리 모두 좋은 대학 가자. 그래. 세 사람의 우정은 공부 의욕을 더욱 높여주었어요. 그런데 5월 어느 날 철수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전국 모의고사를 봐볼 생각 없나? 담임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셨어요. 전국 모의고사요? 응.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해 볼 수 있는 기회야.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야.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전국 단위 시험이라니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아, 철수야. 도전해봐. 영희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 경험이라도 쌓는다는 생각으로 해보자. 박동철도 함께 응원해 주었어요. 결국 철수는 전국 모의고사에 응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당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이 열렸어요. 전국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왔네. 철수는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믿고 시험에 임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철수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영희와 박동철에게 시험 소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하지만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니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영희도 철수의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철수야,
큰일이야. 담임 선생님이 흥분해서 달려오셨어요. 왜요, 선생님? 성적이 안 좋았나요? 안 좋기는 전국 20등이야. 20등. 네.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전국에서 20등이라고. 교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철수를 축하해 주었어요. 철수야, 정말 대단해.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이제 진짜 명문대학도 노려볼 수 있겠어. 박동철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어머니와 영희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니, 철수야? 어머니는 믿어지지 않으셨어요.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전국에서 20등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철수를 안아주셨습니다. 영희네 집에서도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철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영희 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대학이든 갈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모두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철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직 진짜 입시가 남아 있었거든요. 7부 운명의 시험. 1961년 가을, 드디어 대학 입학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1지망으로, 연세대학교를 2지망으로 정했어요. 철수야, 긴장되지? 시험 전날 밤, 영희가 물어봤습니다. 조금.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시험 당일 아침, 어머니가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철수야, 이거 먹고 가렴. 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떨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영희 가족들도 모두 나와서 철수를 배웅해 주었어요. 철수야, 파이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철수는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험번호 확인하고 착석하세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철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자신만만해 보이는 학생들 뿐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 철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험 시작. 감독관의 신호와 함께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는 국어였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철수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이었어요. 평소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 철수는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영어, 네 번째 사회. 모든 과목이 끝나고 나서 철수는 어느 정도 수긍을 느꼈어요. 어땠어, 철수야? 시험장에서 나온 철수를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 다행이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네. 하지만 결과 발표까지는 한 달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철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 봤다고 생각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철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영희가 계속 격려해 주었지만 철수는 불안했어요.
그러던 중에 박동철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에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너도 분명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친구의 합격 소식을 들으니 철수도 희망이 생겼어요. 드디어 서울대학교 합격자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철수야, 같이 가자. 영희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철수는 혼자 가고 싶었어요. 고마워, 영희야. 하지만 혼자 가볼게. 알겠어. 좋은 소식 기다릴게.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붙은 게시판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철수, 김철수. 철수는 자신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떨어진 건 아니겠지?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김철수, 여기 김철수 있어. 철수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철수. 합격이다. 합격이야. 철수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집으로 뛰어가는 철수의 발걸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니, 철수야.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철수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 같았어요. 곧이어 영희네 집에서도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철수야, 정말 대단해. 축하해. 모든 사람들이 철수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철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선생님이 될 수 있겠네. 영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응, 꼭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였어요. 정말로 꿈이 이루어졌구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는 것은 그 시절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냈습니다. 며칠 후 장학금 발표도 있었어요. 철수야, 전액 장학금이야. 담임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정말요? 그럼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다닐 수 있어. 이제 정말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셔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8부 새로운 시작. 1962년 3월, 드디어 철수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한 첫날, 철수는 설렘과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와, 정말 크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철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 그리고 책을 들고 다니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김철수 맞나? 갑자기 누군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네, 맞는데요. 아, 안녕. 나는 이영호야. 같은 과에서 같이 공부하게 될 거야. 이영호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으로 철수와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반가워. 잘 부탁해. 나도. 근데 너 입학 시험 성적이 정말 좋았다면서.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철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교육학 개론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의 강의는 정말 깊이가 있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철수는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보니 철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책들이 있었어요. 와, 이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1학년 때 똑같이 생각했어. 옆에 있던 선배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 너 새로 들어온 1학년이지? 나는 3학년 박상현이야. 김철수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네. 좋은 마음가짐이야. 박상현 선배는 철수에게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어요. 대학은 고등학교와 완전히 달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봐. 대학 생활의 묘미야. 하지만 철수에게는 공부가 최우선이었어요.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한편 고향에서는 영희도 간호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나도 간호학교에 합격했어. 영희의 편지를 받은 철수는 정말 기뻤어요. 정말 잘 됐어, 영희야. 우리 둘 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네. 철수는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축하해, 정말 기뻐. 우리 서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사람이 되자. 대학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철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외 아르바이트였어요. 철수야, 과외 한번 해볼래? 박상현 선배가 제안해 주었습니다. 과외요? 응. 중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 건데 시간당 200원이야. 200원이면 꽤 좋은 조건이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하면 한 달에 4,8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철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학생의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안녕, 민수야. 나는 김철수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수는 조금 소극적인 아이였지만 공부에 대한 의욕은 있었어요. 민수야, 수학이 어렵니? 네, 조금요. 괜찮아.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 철수는 자신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떠올리며 민수를 가르쳤어요. 덕분에 민수의 성적이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험에서 수학 90점 받았어요. 정말 잘했다. 철수는 민수의 성공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어요. 아, 이게 선생님의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외로 번 돈은 모두 어머니께 드렸어요. 철수야,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어머니, 제가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 공부에 지장은 없니? 괜찮아요. 오히려 가르치면서 제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철수의 성적은 계속 우수했어요. 1학년 1학기 성적은 전체 1등이었습니다. 김철수, 정말 대단하네. 교수님들도 철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이 되자 철수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영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철수야.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많이 야위었구나.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영희도 간호학교 교복을 입고 와서 만났어요. 철수야, 오랜만이야.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간호학교는 어때? 재미있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배우고 있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야, 서울 생활은 어때?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 그리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 좋겠다. 나도 빨리 졸업해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 너라면 분명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여름방학 동안 철수는 영희 아버지의 공장에서 다시 일했어요. 이번에는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철수야, 이번에는 하루에 1,000원 줄게.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3만 원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께 새 옷도 사드리고 2학기 생활비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고맙다, 우리 아들. 정말 의젓해졌구나. 2학기가 시작되면서 철수는 더욱 바빠졌어요. 과외 학생이 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선생님, 저도 가르쳐 주세요. 민수의 성적이 좋아지자 소문이 나서 다른 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철수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친다면서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외 수입이 늘어나면서 철수의 생활도 안정되었어요. 이제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철수야, 졸업 후에 뭘 할 생각이야? 박상현 선배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떤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봐. 내 꿈이 뭔지 명확히 해야 해. 선배의 조언을 들은 철수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봐야 했어요. 그러던 중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봉사활동에 참여해볼래? 교육학과에서 주최하는 농촌 봉사활동이었어요. 어떤 봉사활동인가요? 농촌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방학 동안 2주간 해.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구부 꿈의 실현. 1963년 여름, 철수는 동기들과 함께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와, 정말 깊은 산속이네. 서울에서 자란 동기들은 이런 환경이 신기했지만 철수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여기 우리가 머물 곳이야. 마을 이장님이 낡은 한옥 한 채를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마을을 둘러봤어요. 정말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초가집이었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오셨다. 마을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얘들아. 철수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 봉사가 시작되었어요.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수학을 공부해 볼까요? 철수가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8살짜리 순이가 말했어요. 괜찮아, 순이야.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 철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과외를 하며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우와, 이제 알겠어요.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본 철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저는 내일부터 못 와요. 10살짜리 철이가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 농사일 도와야 해요. 그래도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집에 일손이 부족해요. 철수는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마을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장님,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서요. 교육의 중요성을 부모님들께 설명드려 보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죠. 다음 날 저녁 철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이 공부해서 성공하면 나중에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공부를 포기하지 않아서 대학까지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요. 정말 그럴까요?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가난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을 조금씩만 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계속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공부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네요. 다행이에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2주간의 봉사활동이 끝날 때쯤 아이들은 모두 울었어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또 올 거죠. 그럼 꼭 다시 올게. 철수는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철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철수야, 봉사활동 어땠어? 박상현 선배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이제 제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확실해졌어요. 어떤 농촌이나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좋은 결심이네. 그 후 철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농촌 교육에 대한 책들을 읽고 관련 강의도 들었어요. 3학년이 되자 취업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야, 어디로 발령받고 싶어? 동기들은 모두 서울이나 큰 도시를 원했어요. 나는 농촌으로 가고 싶어. 정말, 왜? 거기에 정말 선생님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 친구들은 철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철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졸업과 동시에 교사 임용 시험을 봤어요. 철수는 당연히 농촌 지역을 지원했습니다. 김철수, 강원도, 정선군 응응초등학교 발령. 발령 통지서를 받은 철수는 기뻤어요. 정말 깊은 산골 학교였거든요. 철수야, 정말 거기로 갈 거야? 그럼. 졸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철수를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해, 철수야. 영희도 간호사가 되어 축하하러 왔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너도 간호사 되니까 정말 기뻐. 우리 정말 꿈을 이뤘네. 그러게.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차례야. 십부 보답과 새로운 시작. 1965년 3월, 철수는 강원도 정선의 작은 초등학교에 부임했습니다. 학교는 정말 외진 곳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1시간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좀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철수는 5학년과 6학년 복식 학급을 맡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총 15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의 맑은 인사소리를 들은 철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김철수 선생님이야.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철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웠어요. 민수야, 영희야, 철이야. 와, 선생님이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여러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아이들 대부분이 도시락을 제대로 싸오지 못했고, 학용품도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책이 없어요. 저는 연필이 다 떨어졌어요. 철수는 자신의 월급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고마워하면 돼. 그 시절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8,000원 정도였어요.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철수는 아끼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한편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철수가 선생님이 되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해. 영희도 시골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철수야, 편지 잘 받았어.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구나. 영희야도 고생 많지. 하지만 우리 모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기뻐. 철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가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학교 그만둬야 해요. 6학년 수철이가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서울로 일하러 가시는데 저도 따라가서 일해야 해요. 수철아, 중학교는 꼭 가야 해. 공부가 더 중요해. 하지만 집안 사정이. 철수는 수철이 집에 직접 찾아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오셨군요. 수철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공부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가 중학교 학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네. 수철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공부를 계속하면 나중에 꼭 성공할 거예요. 결국 수철이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철수가 학비를 대신 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철수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영희가 물어봤습니다. 나도 어릴 때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야. 철수는 항상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꼭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대학까지 갔잖아.
아이들은 철수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철수가 부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철수가 가르친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중학교에 진학했고, 몇 명은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합격했어요. 수철이가 달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철수에게는 최고의 보람이었어요. 그런데 1968년 어느 날, 철수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서울에서 교육청 공무원으로 오라는 제안이 왔어. 교장 선생님이 전해주신 소식이었어요. 서울로요? 그래. 내가 농촌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야. 하지만 철수는 고민이 되었어요. 서울로 가면 더 좋은 조건이겠지만 이곳 아이들을 두고 가기가 아쉬웠거든요. 선생님, 저희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먼저 말했어요. 선생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 해요. 그래요, 선생님. 가세요. 결국 철수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이별은 정말 아쉬웠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가지만 여러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선생님 잊지 않을게요. 서울에서 철수는 농촌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더 많은 농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철수 씨, 농촌 교육 개선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교육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만들었어요. 농촌 학교의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고 우수한 교사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철수는 영희와 결혼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 정말 멀리 왔네. 그러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철수가 가르쳤던 제자들, 영희 가족, 그리고 어머니까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후 철수는 계속해서 교육계에서 일했습니다. 교육부 장관까지 지낸 후, 은퇴 후에는 교육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했어요. 에필로그 2024년 따뜻한 회사. 지금은 2024년 철수는 어느덧 83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영희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때 이야기 또 해주세요. 손자 손녀들이 철수에게 말합니다. 또 벌써 몇 번째야?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하셨는지 듣는 게 신기해요. 철수는 빙그레 웃으며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단다. 왜요? 꿈이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 할아버지, 그때가 더 행복하셨어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는 특별한 행복이 있었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기쁨,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설렘 같은 것들 말이야.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 듣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죠. 그럼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1960년 그 봄날과 똑같은 벚꽃이에요. 그때 우리는 참 행복했다. 철수는 영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1960년의 봄.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고마운 시절이었어. 철수는 그때의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